안녕하세요 여러분, BOS입니다. 이번 영상은 야코비안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야코비 행렬식에 대해서 대강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야코비안은 예를 들어서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지만 DV는 dx, dy, dz 이렇게 미소 최적을 표현할 수 있죠. 직각좌표계에서는. 근데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통좌표계의 같은 경우는 로우 d, 로우 d 파이 dz, 구면좌표계에서는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dr은 dx, dy, dz였죠. 이거는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각해 드릴게요. 이걸 헷갈리신다면 그 원통 좌표계든 아니면 그 선적분의 미소 변이 벡터에 관한 설명 영상이 있는데 제가 댓글로 아마 써드리겠습니다. 써드리고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건데 보신 분들이 이해되시겠지만 dr은 dxi와 dyj 그리고 dzk의 벡터 합으로 표현되는 게 미소 변이 벡터였어요. 근데 다른 좌표 성분의 경우는 달랐죠. 예를 들어서 x, y, z가 아니라 원통좌표계의 경우는 로우 파이 z, 구면좌표계의 경우는 r, 세타, 파이처럼 일반화시켜서 한방에 유도해보자. 그러니까 u, v, w로 구성된 좌표 성분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될까를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일단 기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벡터 미분의 정의는 정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각 성분 미분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 A를 그냥 T에 대해서 벡터를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각 성분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증명이 아니고 정의예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벡터의 미분은 각 성분을 미분해 주면 된다. 전미분의 정의는 달라요. 전미분은 다른 미분인데 자, 이건 스칼라에 대한 미분도 되고 벡터의 미분도 되겠지만 일단 스칼라든 R에 대해 스칼라 R에 대한 R이 어떤 함수로 주어진다 합시다. 그러면 X와 Y와 Z에 대한 함수가 R이라면 그 R의 dR 자체가 R의 미소 변화량이죠. 이때까지 많이 했던 거. R의 미소 변화량. 이 우변이 뭐냐면 좌변이 R에 대한 미소 변화량이죠. 그게 뭐랑 같냐면 우변이 X에 대한 변화량, 그리고 Y에 대한 변화량, 그리고 Z에 대한 변화량을 다 합산해 준 게 결국에는 R에 대한 변화량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 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X와 Y와 Z 방향으로의 그러한 다 변화량을 다 고려해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영상을 또 다음에 제작할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 Z에 대한 변화량을 다 고려해 준 게 결국에는 DR이다. 그게 사실 정의 자체가 설명을 다 해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정의를 참고하신다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의들, 개념들을 참고하신다면 또 UVW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또 있어요. dr이라는 자체가 dx, dy, dz처럼 x축 방향 벡터, 그리고 y축 방향 벡터, z축 방향 벡터로 i, j, k로 구성되었었다면 원통좌표계의 경우는 rho, pi, z, 그리고 구면좌표계의 경우는 r, pi, 세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방금 보신 건 단위 벡터죠. 그런 각축의 단위 벡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야코비안이라는 자체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어떤 사고에서 시작된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는 왜 D로 D세타 Dz DR 발음이 헷갈리네요. R과 로우가 그리고 세타와 파이가 헷갈리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교재마다 달라요. 어쨌든
로우가 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d로 d파이 dz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왜 앞에 r이나 로우가 붙을까? 구면좌표기의 경우는 r 제곱 사인 세타가 왜 붙을까? 그냥 dr d 세타 d파이가 왜 아닐까? 이걸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간단한 이유인 게 지금 왼쪽 그림 보세요. 원통 좌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과 y축과 z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저게 로우 축이나 r축, 뭐 세타 축이나 파이 축, z축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x축과 y축과 z축이 아닌 만약에 r축과 세타축과 파이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건 dr, d세타, d파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축 자체가 r축, 세타축, 파이축이면은 dr, d세타, d파이가 되겠지만 그런 곱으로 표현되겠지만 지금은 x축과 y축과 z축으로 표현된 공간상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무슨 말이냐면 x축과 y축과 z축으로 표현된 공간상에 나타내려면 다른 좌표 성분을 들고 와서 그걸 그냥 x축, y축, z축 평면 그 공간상에 나타내려다 보니까 앞에 뭐가 붙는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건 이해되셨으니까 대충은 이 대충 이해된 걸 하면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뭘 정리할 거냐면 이게 미소 최적이죠. dv. 네, 이런 미소 최적 dx, dy, dz가 뭐 dv라고 했을 때 dx와 dy와 dz가 어떻게 보면 이 벡터잖아요. dxi와 dyj 그리고 dzk라는 벡터의 뭐예요? 이것들이 이루는 평행 육면체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3중 스칼라곱 스칼라 3중곱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했는데 그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걸 스터디 하셔야만 이게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이 세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는 부피는 평행 육면체를 이루는 세 벡터의 3중 스칼라 곱의 결과가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만 다음 이해됩니다. 이해하셨다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 벡터를 그러니까 u와 v와 w에 대한 벡터를 직각좌표의 공간에서 벡터 3개를 정의할 건데 그걸 a와 b와 c라고 합시다. 그럼 a를 일단 정의를 하자면 A를 일단 U에 대한 변화된 그런 벡터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이라는 벡터가 있었죠, 원래 아까. 근데 그게 dr인데 그게 dx, dy, dz로 표현됐었죠. 그럼 이번에는 U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자, 거기 du를 곱하면 되죠. 자, 이게 아마 이해 안 되실 건데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R에 대한 변화율이 아까 전미분의 성의를 일부러 설명드린 게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인데 자, 라운드와 라운드 U가 U에 대한 변화율이죠. 근데 du를 곱해주면 그게 R에 U에 대한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U축이 있는데 그게 X축, 뭐 Y축, Z축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죠? U에 대한 변화율을 그 상에서 표현해야 되니까 이 R이 X와 Y와 Z에 대한 함수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려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U, V, W로 표현됐을 때 따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R이 x, y, z, 즉 dr이 원래는 dx, dy, dz 이렇게 직각좌표로 표현됐었지만 이거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du를 곱해주면 그건 결국에는 dr이랑 같은 말이니까 이것이야말로 u에 대한 변화량 그런 벡터가 되지 않을까. 실제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봤을 때 전미분 정의와 벡터 미분의 정의를 적절히 참고하신다면 이게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z 라운드 u의 전체적인 du를 곱해주면 그게 하나의 벡터 a가 된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b는 v에 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c는 w에 대한 식으로 라운드 r 라운드 w 곱하기 dw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댓글 주시면 제가 제 삶에 부족했다는 증거니까 제가 언제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될 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A와 B와 C를 구했어요. 그러면 A와 B와 C가 이루는 평행유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그게 미소 최적이 되겠죠. 다른 좌표 성분의. 그죠? 자, 따라서 이 3중 스칼라 곱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죠. A와 B와 C를 적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 값이 이거랑 같으려면 du, dv, dw 곱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따로 증명을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행렬식의 이 성질이에요. 스칼라 곱, 스칼라가 앞에 곱해진 스칼라가 앞에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각 행마다 곱해진 스칼라를 행렬식 전체에 곱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행렬식의 성질을 참고하신다면 결국 du, dv, w, dw가 남는데 그 앞에 곱해진 행렬식이 결국 이런 값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행렬식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시겠어요? 네, 보셨다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뭘 느끼시냐면 du, dv, dw가 여기 오른쪽에 있고 그 앞에 이게 곱해져 있죠. 이거는 어떤 꼴이냐면 우리가 의문을 풀었던 게 왜 dr, dz, d파이 또는 d로, d파이, dz가 아닌 앞에 로나 r제곱 사인 세타가 붙느냐 그 이유는 이게 붙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값이 야코비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설명을 정리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원래는 직각좌표계로 표현됐는데 우리 적분을 할 때도 직각좌표 성분으로 축을 잡아서 적분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도 우리 대학 수학 문제 풀 때 뭐 시험 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좌표 성분을 가져와야 해. 그러면은 그 좌표 전부 다른 좌표 성분을 직각좌표 성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야코비안이 필요한다는 걸 방금까지 봤었죠. 근데 그걸 유도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었다는 거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됐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원통 좌표계를 예를 들면 x는 로 코사인 파이, y는 로 사인 파이, z는 z였죠. 그러면 이렇게 야코비안이 표현됐었는데 지금은 u와 v와 w가 다른 변수로 표현된다는 걸 의미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로 파이 z로 고쳐주면 되니까 이렇게 야코비안이 수정되겠죠. 네, 이 야코비안을 계산해주면 결국엔 야코비안 값을 구해서 d로 d파이 dz 곱해주면 그게 결국 미소 최적이 되겠죠. 네. 이게 왜 이렇게 계산되냐면 예를 들면 x는 로 코사인 파이니까 로에 대한 편미분해주면 로를 미분해주면 1이니까 그냥 코사인 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0,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 로 코사인 파이 0, 0, 0, 1 이런 식으로 성분이 각각이 편미분으로 정의가 되니까 편미분으로 정의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같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해되시죠? 편미분을 아시니까 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삼행에 대해서 그 소행렬식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행렬식의 기초니까 참고하시면 블로그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게요. 이것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로우 코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로우 사인 제곱 파이가 되는데 이전에 배웠던 삼각함수 제곱관계 공식을 따르면 네, 로우가 되죠. 따라서 앞에 r이나 로우가 붙는다는 걸 대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굳이 이제 앞으로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 안 드려도 설명드렸다는 거는 사실 원통 좌표기를 더 잘 같이 이해해보기 위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려본 거지만 이걸 이제 야코비안을 설명드림으로써 모든 일반적인 다른 좌표기의 경우도 구면 좌표기의 경우도 이제 한 방에 일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이 야코비안 값이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제 이 영상을 잘 스터디 하신 겁니다.
이제 설명드려봤는데, 역시 뭐 제가 맨날 드리는 말이지만 학부생 수준이다 보니까 제가, 네, 또 사실 제가 한글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한국 사람인데도. 네, 그 부분을 좀 양해 정말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 이제 잘 하시고 계실 건데 꼭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네,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 그래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다음 영상은 행렬식의 정의나 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 아니니까 다음 영상 일단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